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하영입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바로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5번부터 볼 건데 행렬이 나왔죠. 자, 지금 보시면은 새 2차 정사각 행렬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가조건 보면은 A, B랑 C, A가 다 영행렬이래요. 자, 지금 주어진 A는 0, 0, 6, 0인데 B하고 C는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 B를 이렇게 둘 거고, 그 다음 C는 이렇게 둔 다음에 가조건부터 먼저 볼게. 가조건 보니까 A 곱하기 B죠. 그래서 A가 A, B인데 얘가 A고요. B는 얘죠. 자, 이 둘의 곱을 볼게요. 자, 곱하시면 0, 0. 지금 얘도 보면은 0, 0 되죠. 얘는 6A 더하기 0인 거니까 6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6B 더하기 0인 거니까 6B가 돼요. 자, 근데 요 A, B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행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각 성분이 다 0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돼. 그러면 6A가 0이 되고 6B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 값, B 값이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B가 0이니 우리 여기 A하고 B 대신에 0이라고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 C, A가 0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C, A를 보시면 C는 이렇게 되고요. A는 지금 주어져 있는 거 0, 0, 6, 0. 얘를 볼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시면 0 더하기 여기가 6i 되고요. 그 다음은 얘는 0, 0이죠. 0, 6z죠. 그 다음 여기는 0이 돼. 근데 얘도 영행렬이죠. 그래서 요렇게요. 그럼 y하고 z가 다 모두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y, z가 0이구나 라는 걸 찾았어요. 자, YZ는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YZ니까 얘 대신에 00 이렇게 바꿨을게. 자, 그 다음 조건 보시면은 나 조건 보세요. 나 조건 보시면은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 행렬 B 성분 보시면은 여기죠. 0 더하기 0 더하기 C 더하기 D인 거니까 결국 조건에서 C 플러스 D가 뭐다라는 거 준 거야? 3이라는 거 준 거야. 그 다음은요, C 행렬, 요 행렬에 1행 1열 성분이랑 2행 1열 성분이 같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둘이 같으니 X, X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 W 대신에 X라고 이렇게 바꿔 쓸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행렬 C의 모든 성분의 합이에요. 그럼 X 더하기 X인 거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X 값을 구하는 거고요. 조건 하나를 더 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BC가 A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BC를 한번 곱해 볼게. BC라는 거는 이 둘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곱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BC는 0, 0, 그 다음 0, 0, CX, DX 더하는 거니까 C 플러스 DX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C 플러스 D의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도 0입니다. 근데 이 BC가 행렬 A랑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행렬 A는 0, 0, 6, 0이었죠. 그래서 얘가 0, 0, 6, 0 얘랑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C 플러스 D라는 거는 3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그럼 얘가 3인 거니까 3x가 6을 만족하는 거니 x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찾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x인 거니까 2 곱하기 2 하시면 최종적인 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되냐면 2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은 1명이 있어요. 자, 이 6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학생을 선택하고 이 5명의 학생이 모두 한 번씩 발표하도록 순서를 정한대요.
1학년 학생끼리는 연속해서 발표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자, 지금 보면은 조건이 이제 어쨌든 1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1학년 학생은 연속해서 발표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1학년 학생이 몇 명 있냐면 3명이 있죠. 그럼 첫 번째는 총 6명 중에서 5명의 학생이 발표를 할 건데 1학년 학생이 세 명이 있죠. 이렇게 3명이 포함되는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러면 1학년 학생은 3명밖에 없으니까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머지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1명, 총 3명 중에서 여러분들은 2명을 더 뽑아야 돼. 맞죠? 왜? 총 5명이니까. 그러면 총 3명 중에서 2명을 뽑읍시다. 자, 아직 안 끝났죠? 곱하기. 자, 그럼 2명을 뽑고 여기 1학년 학생 3명과 이제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얘네들은 연속해서 발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얘네들을 3명을 순서를 그냥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3팩 곱하기 1학년 학생 3명이 순서를 결정했어, 자기네들끼리. 근데 얘네들은 찢어놔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나머지 2명이, 2명 선택했잖아, 그치? 2명이 요 사이에 들어가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머지 공간에는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웃하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요 3명을 떨어뜨리려면 요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요거는 2팩이 되겠죠. 나머지 2명이 순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 곱하기 6 곱하기 2팩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6, 6에 뭐가 돼요? 36 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36가지가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1학년 학생이 몇 명? 2명 포함. 자, 그럼 1학년 학생 2명을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거니까 총 3명 중에서 우리는 2명을 뽑아요. 그리고 5명이 되려면 나머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2명, 1명인 거니까 쟤네들이 다 포함돼야 돼. 그러면 이미 3명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순서를 생각하시면 3팩이죠. 누구? 2학년 2명, 3학년 1명을. 그 다음 걔네들이 줄을 섰어. 그럼 나머지 1학년 학생 2명이 줄을 서야 되는데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연속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이 공간 중에서 2군데 선택해서 순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4P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2개를 지금 우리는 곱하기죠. 그럼 3팩은 6이 되는 거고요. 4, 3, 12 이렇게 되네. 그럼 3, 6, 18 이게 3이니까 그럼 18 곱하기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12를 해주면 됩니다. 몇 가지? 216가지. 자, 그 다음은 1학년 학생이 1명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학생하고 합했을 때 5명을 만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시면 되는 거고 1번 또는 2번이니까 우리 합의 법칙 이용하셔서 216에 36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252가지가 됩니다. 몇 번? 5번이 답이 되네요. 자, 양수 A에 대해서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값의 합을 물어봤어. 자, 그럼 먼저 제한되어 있는 범위인데 A라는 값은 양수예요. 그럼 0보다는 크겠죠, 양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문제, 여러분들은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먼저 주어져 있는 fx를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7 있고요. 얘 플러스 32 이렇게 나가야겠죠. 그럼 이 부분 계산하니까 뭐가 되냐면 25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4,25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x는 4가 대칭축이고 이때 꼭지점은 25가 됩니다.
자, 근데 0부터 끊을 거야. 자, 그럼 우리 생각하는 게 0부터 여기가 4니까 A가 양수니까 꼭지점을 포함되지 않는 요 0부터 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A가 얘를 포함해서 0부터 A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라는 애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를 볼게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요 범위 안에서 최소가 0이고 최대가 A인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이 0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0을 넣어보면 x 대신에 00 넣으니까 마이너스 7이야. 그래서 이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거든? 그러면 더했을 때 0을 만족하려면 a를 넣었을 때 최대값은 7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7 더하기 7이 0이니까. 자, 그러면 a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뭐가 돼? 7을 만족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할게요. 얘를 만족하고 2로 다 약분되죠. 자, 인수분해 됩니다. 7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A는 1이거나 또는 A는 뭐가 되냐면 7이 돼요. 근데 이 범위 안에 A 값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하나 구한 거야. 자,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4가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4가 되면 0일 때의 최소값 마이너스 7이고 최대값은 25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했을 때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A가 이제 이 좌표를 포함하는 0부터 A까지 이렇게 잘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방금 A가 4일 때에는 만족할 수가 없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7, 최대값이 25가 되면서 얘는 0이 안 되거든. 자, 그럼 세 번째 A가 4보다 클 때를 볼 거야. 자, 그럼 꼭지점에 좌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값은 25가 돼요.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5가 돼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0부터 A를 끊었을 때 여기에 끊기면 얘가 최소가 돼. 근데 더 내려와서 끊기면은 얘보다 더 밑에 값인 거니까 A 넣었을 때가 최소야. 근데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이 둘은 더하면 받지만 0이 안 되잖아요. 마7 더하기 25니까 저 밑에 A가 어떻게 됐을 때? 있을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가 되니까 대입하시면 똑같이 마이너스 2A제곱 얘가 이번에는 뭘 만족해야 됩니까? 지금 방금 최대가 25였으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25가 돼주면 되는구나. 자, 그럼 얘도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2로 약분되죠. 그래서 9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또는 9인데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때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9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요. 자, 그럼 결국은 모든 A 값의 합인 거니까 1 더하기 9 하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대. 지금 보시면 3차예요. 3차 다항식인데 인수분해가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근을 갖죠, 하나가. 중복된 근을 갖는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우리 3차 다항식이 있는데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 자, 뭘로 되는 거 보이셨나요? A가 없어져야 되잖아. 여기 A, 2A 하면 3A고 여기도 3A가 있으니까 부호 반대가 들어가려면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내려오고요. 더하니까 이렇게 되고 곱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더하면 0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
자, 그럼 먼저 x 플러스 1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를 찾은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하시면 중복된 근을 여기서 지금 2개 나올 거 아니야. 근이 2개 나와. 중복된 근이 아니라 근이 2개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중복된 근을 갖는 거야.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중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요 2차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근으로 갖는 경우, 얘를 근으로 갖는 경우 누가요? 저 2차 방정식이. 그러면 x에 마이를 넣었을 때 성립이 되겠지. 그럼 대입할게.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3. 얘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넘어가니까 a는 뭐가 되냐면 4 빼기 2에서 2를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때 a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는 3이죠. 2, 3은 6x 플러스 5는 0 되면서 5 곱하기 1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줘야 되는 거니까 요때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가 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있걸요. 이게 선택된다는 게 아니라 요거가 중복된 게 선택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5인데 x 플러스 1이 두 개인 거니까 얘 써주고 얘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b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해요.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전체의 제곱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지금 문제 조건이 주어졌거든?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케이스는요. b는 5가 되는 거고요. c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됩니다. 자, a는 그럼 구해야겠죠. a는 방금 뭐였어요? 2였어요. 그래서 a는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요 A, B, C의 합의 최대와 최소값을 더하는 게 문제야. 우리가 구하는 답. 자, 그럼 일단 요 세 개를 다 더해 봅시다. 그러면 8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때는 8이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1을 중복된 근이 아니라 요 자체가 중근을 갖는 거야. 그럼 판별식 D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완전 제곱식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2배 딱 내가 뺐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반의 제곱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이 a 플러스 3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이때는 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a 플러스 3이랑 같다. 아니면 판별식 D 써도 상관없죠. 똑같은 거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얘랑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a가 두 개 나와요. 하나 a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요. x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도 a 대신에 1 대입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4 전체에 뭐가 되냐면 제곱이 돼요. 그러면 앞에 거에 지금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x 플러스 1이 있었고요. 여기도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럼 a, b, c를 다시 써보면 이때는 a가 이렇게 나왔고요. 마이너스 2일 때 b가 1인 거죠. b가 1이고요. c는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때는 A가 1이 나왔을 때 X 플러스 1이 지금 B에 해당되는 거니까 B는 1 되고요. C 값은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4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얘 세 개를 다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거 다 더하니까 5, 6.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 6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A, B, C 합이 8도 나왔고 마이너스 2도 나왔고 6도 나왔는데 가장 큰 값은 8이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둘을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돼요. 자, 19번 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 자,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고요. fx와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인 두 다항식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어. 자, 가조건 보시면 fx를 px로 나누었을 때 목이 qx고 나머지는 제래요. 밑에 나도 똑같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식을 써볼게요. 가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fx를 px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밑에 것도 써보면 fx를 qx로 나눴을 때 이번에 몫은 p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똑같아요, 얘랑. fx를 px로 나누든 qx로 나누든 나머지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qx, px는 어때요? 이 px 더하기 qx 전체의 제곱, 요 나머지는 px, qx보다는 차수가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그럼 먼저 위에 것부터 볼게요. 조건은 p0이 마이너스 2, q0이 1이다라는 조건도 있어. 여기다 써볼게. p0이 마이너스 2고 Q0은 1일 때 나는 F의 이 값을 구해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QX라는 애가 어쨌든 FX는 지금 몇 차냐면 3차예요. 그럼 첫 번째 QX가 2차 이상이다 라고 차수가 2차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2차 이상이야. 그러면 요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니까 1차보다 1차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2차 이상이면은 fx가 3차기 때문에 얘는 1차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여러분들이 1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나머지가 보면 qx가 2차일 때 2차를 제곱하면 4차가 되잖아. 그러면 요 qx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건데 낮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qx가 1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차수가. 여기가 1차면 px는 2차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1차를 제곱하면 2차가 되겠지. 근데 px 2차라며. 그럼 생각해봐. 얘가 1차면 얘는 상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겠죠. 그 말은 qx가 1차면 얘 제곱하면서 2차 되면서 어차피 제곱은 양수가 되니 px인 2차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 되는구나.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fx가 3차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 qx가 1차일 때 qx라는 애는 px라는 애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px는 여기서 얘는 제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 x제곱 bx 플러스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qx는 1차일 때 둘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반대야 되는 거니까 없어지는데 qx는 어차피 여러분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제곱하면 양수예요. 근데 여기서 둘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Q형이 1인 거니까 이렇게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를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치?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써주잖아. 그러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b 마이너스 2의 x가 있는데 상수항이 되기 위해서는 왜? 얘가 1차니까 얘는 상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그러면 x항의 앞에 있는 개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상수항만 남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fx라는 애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px 부분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더하기 qx의 제곱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지금 내가 설정한 게 이 부분이 qx인데 qx가 1차일 때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상수항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상수항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b 마이너스 2의 x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fx는 최종적으로 3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둘이 곱했을 때 3차가 돼야 돼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1이 돼야 되는 거니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지만 곱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할 수 있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차피 상수예요. 둘이 나머지가 같은 케이스인 거니까. 그럼 결국은 qx가 방금 뭐였냐면 1차고 px는 2차다라고 해도 얘보다 나누는 애보다 차수가 낮으면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만족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이 상수 부분만 남으려면 0이 돼줘야 되는 거니 b는 뭐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b 값을 구했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 값을 구한 거야. 이렇게요. 그럼 끝났죠. f2 값 구하는 거잖아. f2는 이게 fx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f2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4, 2였죠. 플러스 4 없어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2였죠. 그럼 마이너스 1. 맞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누구만 남았냐면 마이너스 1만 남았었어요. 상수. 그러면 마이너스 1. 결국 얘는 2죠. 그래서 2 빼기 1이 답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차수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fx의 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 둘의 나머지가 같고 결국은 qx로 나누든 px로 나누든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차수가 얘네들보단 낮아야 된다라는 걸 알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차니까 2차 이상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줄여나가면 결국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21번 볼게요. 원이 있어요. 1사분면에 있는 원이 C1이고 중심은 A입니다. 자, 근데 이 원은 또 원점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고 얘가 C1이고 C2인데 이 C1을 원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C2예요.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또 무슨 조건을 만족하냐면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중심이 선분 PQ에 있도록 하는 원 C1 위의 점, 원 C2 위의 점 Q에 대해서 PQ가 6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P하고 Q가 6인 건데 이 P하고 Q는 뭐냐면 원 C1 위에 있는 점이 P고요. 원 C2 위에 있는 점이 Q야. O라는 건 원점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삼각형 OPQ의 외접원이 나왔는데 자, P라는 거는 이 C1 위에 있는 점인 거야. 이렇게. 여기가 P. Q는 이 C2 위에 있는 점이 뭐래요? Q래요.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삼각형 이거 원점 O. OPQ. 이 OPQ에 뭐가? 외접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외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외접원이 있는데 이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대요?
선분 PQ에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 중심이 있다라는 거는 PQ가 지름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PQ가 지름인 거고 지금 이 원이 외접원인데 나 왜 원점을 지나갔네요. 자, 원이라고 봐주세요.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뭐야? 직각이다라는 거 사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했어. 그런 다음에 이 PQ 길이는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6이다라는 걸 준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다라는 걸 알았냐면 3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Q라는 점은 C2 위에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원점 대칭이라며 C1, C2는. 그러면 이 Q라는 점을 원점 대칭 시켜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Q'을 잡을게요. C1 위에.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80도에서 90도 빼니까 여기도 90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결국은 OPQ'의 외접원이 또 뭐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C1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요 삼각형이랑 그럼 요 삼각형은 또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어? 합동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 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C1의 지름이 되면서 똑같이 6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A라고 하는데 A를 A, B라고 두시면 C1이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로 3으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원점과 A, B의 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얘가 뭐야? 반지름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양변 제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또 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9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거 읽을게요. 원 C2가 X축과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이 B래요. 그럼 B를 잡을 건데 무슨 말이냐면 원 C2가 얘거든?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원점과 여기 만나고 있는데 원점이 아닌 요 점이 뭐다라는 사실이냐면 B라 얘기해줬어요. 여기 B라고. 그럼 여기가 B야. 여기가. 그럼 이 B를 찾아야겠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게. 얘하고 얘는 원점 대칭인 거니까 중심이 어떻게 바뀌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원점 대칭하면. 그럼 중심이 뭐다라는 걸 원의 방정식을 쓰면은 중심이 J인 거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 C2의 원의 방정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똑같잖아.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반지름이 뭐예요? 지금 3인 거니까 9.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는 X축과 만나는 거니까 X 절편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Y 대신에 0 넣어야겠죠. 여기를 0을 넣으니까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A의 제곱. 그치? Y 대신에 0 넣으니까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요?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A제곱, B제곱이 9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거는 X제곱 플러스 2AX인데 X로 묶을게요. 그럼 X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꼴 0. 그러면 X값이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0 또는 마이너스 2a가 나오는데 원점이 아닌 거니까 2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의 좌표는 찾았어요. 마이너스 2a, 0이 돼요. b 좌표 마이너스 2a, 0. 자, 그 밑에 읽어보면 b에서의 접선이 L이래요. 원 C2 위의 점 B에서의 접선이 L인데 직선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여기까지 자를게. 이 B에서의 접선이 뭐다라는 거야? L인데 이 L의 기울기가 뭐다라는 거야? 2분의 1이래. 그러면은 중심에서부터 요 접점이 있겠죠? 여기 접선의 수선해발 내리면은 수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의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인 거니까 요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점 얘하고 마이너스 2a, 0 기울기 써보시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직 조건에 의해서.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b라는 거는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니까 b는 뭐가 된다? 2a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b가 2a가 있으니 이 기억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한 문자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a제곱, b제곱인 거니까 4a제곱 되죠? 얘가 9가 됩니다. 그럼 5a제곱이 9가 되면서 a제곱은 5분의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유리화 시키면은 5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 요 a라는 거는 원 C1의 중심의 x좌표야. 근데 1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 이렇게 a가 되네요. 자, a가 구했고 b라는 애는 a의 2배래.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대입하니까 5분의 6 루트 5가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다시 읽어보면 결국 우리는 점 a랑 직선 L 사이에 있는 거리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을 안 구했는데 아직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자,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지나는 점 B는 마이너스 2a, 0인데 우리 A가 얘인 거니까 5분의 마이너스 6 루트 5, 0 지나는 점은 요거야.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얘죠. x좌표는 얘인 거죠.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5분의 6 루트 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얘하고 점 A 사이의 거리. a는 a, b였잖아요. 얘죠. 5분의 3 루트 5, 5분의 6 루트 5. 자, 그러면 이 직선 우리 일반형으로 바꾸시면 10을 곱할까? 10을 곱하면 여기 5가 또 있으니까 얘 어떻게 되냐면 10i. 그럼 얘는 5 되죠. 5x 플러스 10인 거니까 26, 12 루트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5x 마이너스 10y 플러스 12 루트 5는 0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거리 구하는 거니까 거리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하면 이렇게 되고요. 절대값 x, y 대신에 얘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5분의 3 루트 5 대입하니까 3 루트 5 되고요. 마이너스 26, 12 루트 5 플러스 12 루트 5 되면서 없어져요. 자, 얘는요. 125인 거니까 5 루트 5로 나오고요. 얘는 3 루트 5로 나오니까 지워지네. 최종적인 답은 5분의 3이 나오는데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26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요?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봤더니 좀 공통된 부분이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들도? 공통된 부분. 지금 어디 보이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같아. 반복이 되지. 그때 우리 뭐 했죠? 치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2x제곱 플러스 kx를 라지 x라고 바꾸고 다시 식을 써볼게요.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6 이꼴 0 되면서 인수분해가 보입니다. 2 곱하기 8 뿔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x는 치환한 값인 거니까 다시 대입해.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4차 방정식이. 자,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대요? 2개가 돼야 된대요. 자, 2개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들 여기서도 실근 나오고 여기서도 서로 다른 실근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서로 다른 실근이 나왔어. 그러면 실근은 4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만약에 2개가 나오고 얘가 허근이 나온다면 실근 2개 존재하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서로 다른 2실근 나오고 얘가 서로 다른 2허근 나와도 실근은 2개가 존재할 거야. 또는 얘가 중근을 갖고 얘가 중복된 근을 가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또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2x제곱 플러스 kx고 여기도 2x제곱 플러스 kx 같고 상수항 부분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의 연립방정식, 2차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에는 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판별식 D로 우리는 근을 판별하잖아. 그럼 판별식 D를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6이 되고요. k제곱 마이너스 얘는 4, 2, 8, 8에 64, 4ac 하면 마이너스 6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결국은 하나는 서로 다른 2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는 0보다 즉 작아야 되는 건데 이 둘 중 누가 더 값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얘보다는 값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 결국은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조건들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인 거니까 마이너스 4하고 4의 바깥 범위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8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인데 0보단 작으니까 4의 값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결국은 요 범위랑 요 범위인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K값의 합이에요. 그럼 자연수는 여기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5하고 6하고 7. 근데 이 세 개를 다 더하래네. 그러면은 18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저 조건을 만족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알파, 베타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쓰죠. 그럼 나도 쓸게. 그래서 두근의 합을 써보고 두근의 곱을 쓸 거야.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니까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조건 또 준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베타는 뭐다? 12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알파는 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k다 라고 쓸 수 있고 알파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럼 대입하면 얘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여기다가 베타 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k 베타는 좌변이 정리됐고요. 우변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것도 볼게. 밑에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 알파 대신에 또 얘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둘을 볼 건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k야. 근데 이거 둘이 계산하면은 베타 k 되는 거 보이시죠? 2베타 k에서 마이너스 k 베타 교환부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 베타 제곱. 그럼 결국은 요거 부호 반대인 거니까 얘 부호 반대 여기다 써주면 되잖아. 그럼 결국은 얘를 다시 정리하니까 2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3k라고 쓰면 되겠죠? 요거 대신에. 그 다음 남는 거 쓰니까 k제곱 마이너스 k베타. 얘는 지금 뭐가 되지? k베타 썼죠? 쏘리. 얘는 12. 요렇게까지 썼어요. 지금 이 연두 색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정리된 거고 이거 대신에 얘 부호 반대를 대입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k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우리 풀 수 있겠죠. 2를 곱할게. 2를 곱하면 k제곱
2k 제곱하면서 3k 제곱 되고요.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k 되고요. 2 곱해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돼요. 3으로 약분되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k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서 여러분들 봐봐. k 값이 지금 2개 나왔지. k가 4 또는 그럼 사실 우리가 제곱의 합이 있으면 곱셈 공식 변형을 쓰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쓸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K값을 알아야 돼. K값 2개 나왔다고. 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줘야 돼. 어떻게? 지금 요 조건 하나 썼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얘를 써줘야 돼. 얘가 0보다 크다. 요 조건. 그럼 다시 정리하니까 K제곱 이렇게 되고요. 3K제곱이죠? 그럼 얘는 결국은 3으로 약분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큽니다. 그럼 이때 K의 범위는 0하고 4의 바깥 범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야겠죠. 4하고 마이너스인데 이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죠. 그래서 2의 제곱인 거니까 4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우리 K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8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되니까 플러스 8이 16 되면서 뭐가 되니? 20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8번. 원O가 X축과 두 점 AB에서 만나고요. Y축과 두 점 CD에서 만난대요.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각형 ABCD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A의 X좌표는 B의 X보다 작고 C의 Y좌표는 D의 Y좌표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조건 보니까 A, 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이 선분 CD의 뭐래요? 중점이래요. 그리고 원O는 여기에 접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나조건 일단 보면 원이 저 직선에 접한다?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있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를 아마 떠올릴 거야. 자, 그 다음 가조건 보니까 A, 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이 CD의 중점이래. 근데 CD는 Y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1대4. 여기가 1이고 B이 4.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겠죠. 왜 A, B를 1대4로 내분하는 이 점이 CD의 중점이다라는 거죠. 근데 CD는 아까 문제에서 Y축 위에 있다며. 그럼 CD의 중점이 있으니까 C하고 D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요거의 중점이 뭐가 된다? 이 내분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즉 얘는 Y축에 있으니 원점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D의 좌표 보니까 C의 Y좌표가 D의 Y좌표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C면 여기가 D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A, B의 1대4의 내분점은 C, D의 중점을 만족하면서 결국은 얘가 원점 O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거야. 내가 옆에서 그리니까. 자, 이렇게 뭐 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이 A하고 B고 Y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이 C하고 D다. A, B를 1대4로 내분하는 이 점이 CD의 중점이다.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여기가 원점이고 B가 1대 4래미. 그럼 A의 좌표를 마이너스 A, 0으로 잡으면 B의 좌표는 4A,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의 중심은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2분의 3A,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반지름은 2분의 5A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끝났네.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에 있는 거리 공식을 쓸게요.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니까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얘가 중심이잖아. 그럼 4 곱하기 2분의 3A 해봐. 이 약분되지. 그러면은 6A. 0은 없어지죠? 플러스 14. 이거 너무 크게 썼어. 6A 플러스 14. 요렇게.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반지름 2분의 5A랑 같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중심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거리는 접할 때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 쓴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풀면 이거 5죠. 루트 25니까. 그럼 이렇게 곱해.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는 2분의 6A 플러스 13도 그냥 뺄게요. 6A 플러스 13은 5 곱하니까 2분의 25A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왜냐면 A라는 애는 지금 보시면은 양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설정한 거에. 그래서 A 0보다 크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지면 돼요. 그리고 2 곱하면 12A 플러스 26은 25A 되고요. 얘 1로 넘어가니까 13A가 26이죠. 그럼 A는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넓이 구하래요. 넓이. 자, 그럼 이제 끝났죠. A가 2야. 그럼 A가 2니까 중심이 뭐가 되냐면 3,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여기 2인 거니까 반지름은 5가 됩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을 써볼게요. 중심이 3,0인 거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거니까 2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C하고 D는 Y 절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0을 넣어요. 그러면 Y제곱 더하기 9인 거니까 Y제곱은 16이 되면서 Y는 뿔마사요. 그러면 여기가 0,4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0,-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8,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지금 0이다라는 거 찾았죠? A가 2였으니까. 그럼 넓이 구할게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요 삼각형 지금 같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2배 할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8하고 마이너스 2니까 밑변은 10이야. 그래서 밑변 높이는 뭐예요? 4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 곱하기 2개 있으니까 2.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42 넓이가 됩니다. 자, 2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를 밑면으로 하는 직육면체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그림이 설명을 한 거고 조건이 지금 보면 AP, BQ, BF가 같도록 잡는데요. 그럼 걔네를 표현을 해볼게. AP가 어디냐면 여기. 이게 AP야. BQ는 얘가 BQ죠? 그 다음 BF는 여기가 BF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대요. 자, 그리고 전피에서 선분 EH에 내린 수선의 발이 RQ래. 그래서 선분 FG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 S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V1,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V2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리는 P 더하기 Q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ABCD를 밑면으로 한대요. ABCD가 뭐냐면 요 큰 거, ABCD. 근데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에요, 밑면은. 그리고 전체는 직육면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볼게. 설정을 해야 돼, 길이를. 지금 AB랑 BF가 나왔잖아. AB랑 BF. BF는 여기인데 AB는 여기예요. 그럼 나는 AB 길이를 A다라고 얘기하고 BF를 B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했지?
자, 그리고 요 전체는 정육면체니까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B인 거니까 이만큼은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A-B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부피가 어떤 부피냐면 첫 번째 V1이라는 거는 요 전체의 부피가 V1이고요. 큰 거. 밑에 거는 V2는 여기 이렇게 잘라서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의 부피가 V2다라는 거야. 자, 그럼 V1을 한번 써볼게. V1하고 V2를 한번 써봅시다. 그럼 전체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정육면체인 거니까 A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니까 A제곱 B가 결국 V1의 부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요 왼쪽에 있는 게 이건데 요 직육면체 지금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거는 B제곱 A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B제곱 A가 V2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AB 더하기 BF 곱하기 SD의 제곱이 35니까 대입할게. AB가 방금 뭐였냐면 A였고 BF는 B예요. 그래서 저 조건은 A 더하기 B 곱하기 SD의 제곱인데 SD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 SD. 오른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에요. 우리 대각선 길이 공식 기억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하면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대각선 길인데 대각선 길이를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벗길 거야. 그럼 루트는 벗기고 우리가 써보시면은 여기는 A-B의 제곱 정리 먼저 하고 여기다 곱할게. 그 다음은 여기 A죠. 그래서 더하기 A제곱 그 다음 뭐예요?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SD의 제곱. 자, 그럼 정리하면 A제곱, B제곱이 2개 나오고 마이너스 2AB인 거니까 다 2개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얘를 써보면 2 빼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게. 이게 지금 조건에서 4분의 35다. 이렇게 준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세제곱 공식 보이시죠? A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잖아. 그러면 이거 2로 나눠주니까 얘는 8분의 35다라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V1 더하기 V2가 4분의 15인데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야? 더한가. 그럼 더하니까 A제곱 B 더하기 B제곱 A라는 애는 뭐다라는 거? 4분의 15래요. 자, 그래서 조건이 지금 얘하고 얘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B 더하기 BF 세제곱을 구하래. AB하고 BF는 A하고 B였잖아.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P분의 Q인데 P 더하기 Q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세제곱 공식 전개해봐. 얘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요거죠.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알고 있는 거 써보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8분의 35다라고 알았잖아. 그럼 얘 먼저 써주면 8분의 35 더하기 여기 지금 보면은 공통인수 3으로 묶이죠. 3으로 묶이고 A제곱 B, AB제곱 썼더니 여기 있는 값도 우리가 구해놨어요. 4분의 15라고. 그럼 여기에 4분의 15 대입해서 여기다 다시 쓰니까 4분의 45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둘을 더하는 거니까 8분의 35 더하기 2 곱하니까 90 되면서 8분의 뭐가 되냐면 12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둘을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더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더하니까 뭐가 돼? 3. 133이 됩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예요. 두 상수 PQ에 대해서 지금 조건 보면 P는 양수네, 0보다 크네. 2차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fx와 양수 m이에요 또. 그러니까 P하고 m은 양수네. 그래서 m에 대해서 gx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fx 그래프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P, Q예요. 근데 gx는 fx 그래프를 지금 x축으로 얼만큼? m만큼 평행 이동시켰고요.
x축 대칭시켰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자, 그랬을 때 fx 이꼴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자, 조건 베타가 알파보다 커요. 그래서 함수 hx를 이렇게 정의했어. 지금 보시면 교점이 알파 베타인데 그 교점을 경계로 바깥 범위에서는 fx를 그릴 거고 안에서는 gx를 그릴 거야. 그게 바로 뭐다? hx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hx 그려놓고서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건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이면서 모든 실근의 합이 4p 플러스 2m이 되도록 하는 이 t값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대요. 그랬을 때 요거가 조건이 또 주어져 있고 얘를 구하시오.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 먼저 fx가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되고요. gx도 써볼게요. f에 일단 x-m을 넣어야겠죠. 그럼 여기 x 대신에 x-m을 넣어봐. 이게 일단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이 식 자체 마이너스인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f의 잔초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래서 이게 gx예요. f에 x-m 넣은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자, 여기까지 썼고 그럼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f는 아래로 볼록하고 gx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겠구나를 일단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두 개의 교점이 생기도록 그려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fx를 그렸고요. 그다음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항상 대칭 축이 있어요. 얘는 x는 뭐가 되냐면 아래로 볼록한 거는 p죠. x는 p가 대칭 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이 안 되게끔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좀 이렇게. 자,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n 플러스 p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교점이 생겨요. 하나가 알파고요. 하나는 뭐래요? 베타래요. 근데 이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사이에서는 gx를 따라간대요. 요 사이에는 gx니까 위로 볼록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바깥 범위에서는 f를 따라간다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핑크 색깔로 표시한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hx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hx까지 표시했고 y는 t라는 이제 상수함수를 그리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는 모든 실근의 합이 얘가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다 생각해봐. 좀 위로 올릴게. 이렇게 y는 t를 그었어요. 2개 이상인 거니까 2개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때는 얘가 x는 p 대칭인 거니까 이 두 실근의 합이 2p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때? 4p 플러스 2m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절대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더 이렇게 내려와도 마찬가지야. 이 핑크색이랑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베타를 기준으로 또 어때?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어도 얘랑 만났을 때가 2p였는데 기준이 얘가 어때요? 더? 얘 양수니까 얘하고 얘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값이 얘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4p 플러스 2m을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게끔 이제 그릴 거야. 그래서 하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이 교점이 지금 알파하고 이 교점이 지금 뭐가 된다? 베타다라는 거를 지금 문제에서 조건 준 거고 이 사이에서는 사이 값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바깥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hx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y는 t라는 걸 그릴 건데 일단 여기에 요 값은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x는 p 대칭인 거니까 p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n 플러스 p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두 개 이상이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근의 합이 4p 플러스 2m이 되는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y는 t를 그었어. 그럼 이렇게 t를 그으면 두 개 만나요. 근데 요 아래로 볼록한 축 x는 p 대칭이기 때문에 요 두 실근의 합은 마찬가지로 2p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쭉 내렸어. 그랬을 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 접하는 순간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 딱 했을 때 접했을 때 상관을 봐도 지금 보시면은 얘는 2p야. 근데 얘는 n 플러스 p야. 그러면 2p 더하기 n 플러스 p는 3p 더하기 m이 되면서 4p 더하기 2m이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럼 더 내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게 아니라 여기를 딱 봤어요.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두 개 이상인 거니까 만족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얘하고 얘하고 얘인 거니까 얘는 2p고 얘는 이거의 2배 값인 거니까 2p 더하기 2m 더하기 2p 되면서 4p 더하기 2m을 만족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만족을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딱 베타가 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얘도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니까 2m 더하기 2p 되면서 4p 더하기 2m 만족을 안 하죠. 그 말은 얘보다는 크고 이 접하는 순간 이 꼭지점에 여기에 접하는 순간보다는 낮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이에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hx와 만나는 그 실근의 모든 합이 4p 플러스 2m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gp보다 크고 t가 5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에 여기 딱 요 꼭지점에 y좌표 여기가 5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지금 gp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가 요 사이에 존재할 때만 4p 플러스 2m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5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q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q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5입니다. 지금 fx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시킨 거니까 자, 그럼 q는 마이너스 5다라는 걸 구했고요. 그 다음 gp는 우리 베타를 넣은 값이랑 또 같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y는 gp라는 애는 g의 지금 베타다라는 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p하고 베타가 같대요. 그러면 g라는 거는 지금 원래 위로 볼록한 보물선인데 p가 여기 있어. 그러면 p를 넣은 요 값이랑 베타랑 넣은 값이 같으니까 결국 얘네들이 대칭이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p면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베타를 바꿀게요. 베타를 2m 플러스 p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둘이 더했을 때 2p 플러스 2m이고 반 나누면 n 플러스 p 되니까. 그래서 베타를 2n 플러스 p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쓸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f하고 x가 있는데 fm 더하기 g의 m이 마이너스 4다라는 조건도 아직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그 m 값도 구해야겠네? 요것도 써야 돼. 자, 그럼 여기 볼게. F에 요건 교점이기 때문에 F에 넣어도 상관없어.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G에 베타 대신에 2n 플러스 P를 넣어도 되지만 F에 우리는 2n 플러스 P를 넣어도 상관을 없다라는 거죠. 얘가 뭐랑 같다? G의 P랑 같다라고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F 저기 있으니까 대입할게. X 대신에 2n 플러스 P. 그럼 P 없어지잖아. 그럼 2m을 제곱하니까 4m 제곱 돼요. 그럼 4m 제곱을 2로 나누니까 2m 제곱 됩니다. 그래서 2m 제곱의 Q 값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구했고 이거 이꼴 G의 P인 거니까 G 대신에 P 넣어보시면 여기도 PP 지워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M 제곱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M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를 곱할게. 그러면 4M 제곱 2 안 곱하고 그냥 여기 계산할게. 그럼 2분의 5m제곱은 뭐가 되냐면 10이 됩니다. 그럼 m제곱은 뭐가 되냐면 4가 돼요.
그러면 이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m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fm인 거니까 f2 더하기 g2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우리가 또 써야겠죠. 그럼 f2를 대입을 해볼게. f2 대입하니까 2분의 1에 2 마이너스 p의 제곱. q는 마이너스 5였죠? 그 다음 g에 2 대입하면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m이 2였어. 그러면 2 빼기 2에서 없어지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p제곱. p제곱. 그 다음 q가 마이너스 5인 거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래요?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2를 곱하면 2 마이너스 p의 제곱, 2 곱하니까 마이너스 p 제곱은 마이너스 8. 여기까지 쓸 수 있죠? 다시 정리하면 p제곱은 지워질 거야. 그럼 나머지 써주면 4 마이너스 4p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결국은 4p는 뭐가 되냐면 12가 되면서 p값은 3이 된다라는 걸 얻었어요. 자, 그럼 p값도 구했지. 잘 다 했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m 곱하기. m은 2였고요. p가 지금 뭐 나왔었냐면 3이 나왔죠. p가 3이었고요. q는 마이너스 5였으니까 플러스 5 되면서 결국은 2, 8에 뭐가 된다? 16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30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꼭 오늘 저랑 강의 들으면서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